물론 문제가 나한테 쉬운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잠깐 했습니다. 미안해요. 재수 없었으면 진짜 미안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소설을 같이 읽어 나갔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볼 건데 한계령의 의미입니다. 밑줄 한번 쳐볼까요? 사람들이 마치인데 왜 이렇게 했지? 사람들이 마치 힘겨운 고개를 오탑니다. 마치 힘겨운 고개를 오르듯이 자신의 삶의 목표를 위해 힘겹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자신과 은자 그리고 큰오빠를 비롯한 소시민들의 삶이 모두 한계령을 오르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올라갈 때 힘들고 힘들게 올라가는 다시 내려가야 되고 왜 이러노? 힘들게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또 어떻게 해요? 왜 이래? 또 올라갔다가 결국에 또 내려오고 또 오르고 왜 이러노? 또 오르고 내려오고 이번에 너무 많이 내려왔다. 이게 뭐예요? 한계령이고 인생이라는 거죠. 소시민의 삶이라는 거죠. 한계령이라고 하는 게 뭐다? 소시민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줄이 너무 이상하게 쳐져 있어가지고 다시 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하잖아요. 왜 공부해요? 좋은 성적 받으려고요. 근데 또 내려오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인생이. 나는 왜 이래? 나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이쯤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나도 그래요. 하지만 노래 한계령에서 나오듯이 이거 노래 가사 한번 꼭 보세요. 그 학습지 첨부해 놨으니까 노래 한계령에서 나오듯이 한계령 정상에서 기다리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산울림 혹은 내려가라고 지친 어깨를 떠미는 한 줄기 바람뿐이다. 인생이란 힘들고 고단한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일 뿐이라는 깨달음 속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소시민에 대한 작가의 연민과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한계령이라고 하는 소설부터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이제 한계령은요, 연작 소설의 시리즈라고 할까요? 하여튼 한 권 안에 들어가 있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에 소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마지막 소설이 한계령이에요. 그 책 제목은요, 이미 나왔어요. 제목은 원미동 사람들이에요.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양귀자의 소설의 맨 마지막 책의 맨 마지막 부분이 한계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책 다 보면은 좀 짠하거든요. 돈 하나에 막 울고 웃고 막 좀 잔돈 하나에 울고 웃고 막 체면 하나에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걸 바라보는 서술자는 되게 따뜻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원미동 사람들, 어떤 사람들 넘어졌다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내는 작가의 마지막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다 읽고 읽으면 짠하다니까요. 또 생각나네. 하여튼 그래요. 그런 소설이고요. 그래서 원미동에 살아가는 좀 가난하고 힘들고 좀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작 소설로 여러 가지 소설로 한 번에 묶어내가지고 낸 게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책이고 그 소설의 그러니까 그 책의 마지막 소설이 한계령이에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연민과 시선을 담아 놓은 것 같아요. 마지막 작품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사실 여기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큰오빠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소설에서. 아까 은자가 마지막 남은 표지판이라고 했을 거예요. 은자가 마지막 남은 표지판인데 원래는 표지판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오빠거든요. 오빠예요. 볼 건데 소설가 나는 어린 시절에 고향에서 같이 자란 은자의 갑작스런 전화를 25년 만에 받고 고향을 생각하게 된다. 가수가 되었다 요청한다. 보고 싶다고 현재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 약속했지만 찾아가지 않자 재촉 전화를 한다.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고생했던 큰오빠를 추억한다. 그러니까 사실 있잖아요. 이게 소설가라고 하는 직업은 뭘 많이 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으려면 뭘 안 해야 될까요? 일을 안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든가. 내가 대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요. 뭐 한다고 책 읽는다고. 그냥 내 읽고 싶은 그런 약간 책들 읽는다고 공부를 안 했는데 책 사려고 과외를 많이 했죠. 그럼 공부를 안 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는 지금 나는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누가 고생하고 큰오빠가 고생하고. 그러니까 큰오빠는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겠죠. 동생들 건사해야 되고 어머니 챙겨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뒷장면에 전화가 오거든요. 우리 지금 이 봤던 뒷장면에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는데 어떤 내용의 전화가 오냐 하면은 이제 큰오빠가 결국에는 고향집을 팔기로 했다. 총일술을 먹었다. 사실 우리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뭐 퇴직을 하셨고 그냥 집에만 계셔도 되는데 아니, 딴 알바를 하셔도 되는데 알바는 안 하고 맨날 얼마 전에도 시골에 갔어요. 고향집에 갔어요. 나는 그 집 진짜 보기 싫거든요. 너무 싫어요. 혐해요. 진짜 싫어요. 난 그 집. 근데 가세요. 왜? 아버지한테는 그만큼 그 집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으니까. 팔라고 해도 절대 안 팔아요. 가서 맨날 텃밭 일구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큰오빠한테는 자기 인생이 되게 허무해졌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집을 살면서 그 고향집을 살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건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이제 그 과거를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공간적인 물리적인 것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뭐 감정적인 거나 관념적인 것들은 좀 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허물어졌어요. 일단 큰오빠는요 이전에 병을 앓고 있었고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무기력해졌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게 됐어요. 건강하지 못하니까는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뭐까지 하게 돼요? 집까지 팔게 돼요. 집까지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이제 오빠는 완전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은재를 찾아서 새부천클럽에 갔어요. 그곳에서 한기령을 듣고 큰오빠가 살아온 삶의 무게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제 여기다가 실어놨어요.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해요. 일단 좀 이따 다시 한번 볼 거고. 한계령을 듣고 큰오빠가 살아온 삶의 무게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다. 그러니까 이제 한계령을 이제 굽이 넘어오는 듯이 살아온 오빠의 삶을 이제 이해하고 더 연민을 갖게 된 거죠. 단순히 이제 오빠가 허물어진 게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나는. 근데 이제 오빠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인자일 거라 생각하면 그냥 집으로 돌아온다. 이제 끝내야 되는데 나도 알고 있어요. 총이 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온다. 은자는 질타하며 새로 개업한 좋은 나라라는 카페에 한번 찾아오라고 한다. 지금 여기 보면은 카페 이름이 뭐예요? 좋은 나라예요. 어떤 바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색깔을 이걸로 해야겠다. 이렇게 고생한 굽이 넘어가면서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한 사람들이 결국에 어디에 갔으면 좋겠다는, 좋은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는 작가의 메시지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